매매, 전세, 월세 거래량을 보게 되면 부동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등 신문기사가 많이 지면을 장식하는 최근에는 전세보다 월세 거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출 금리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출 금리가 높으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기보다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을 살펴보면 21년도와 22년도에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 있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거래는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23년도 거래량이 늘어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흐름은 대출,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매매, 전세, 월세 거래량을 통해 대구 아파트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손품왕 사이트에서 매매 거래, 전세 거래, 월세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매 거래량입니다. 2019년도 살펴보시게 되면 초반에는 거래량이 다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9월 이후에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는 2019년도의 흐름을 계속 이어받아서 초반에는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비수기 시점에 다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 11월 시점에 거래량이 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성구는 2020년 11월 20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2020년 12월 18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거래량이 다소 많이 줄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20년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거래량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22년도 역시 21년도보다 오히려 거래량은 더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2023년도에 들어와서는 20년도와 21년도, 22년도에 거래 침체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회복 기미가 보였습니다. 특히 2023년 9월 이전까지는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되는 2023년도 9월 이후에는 거래량이 다소 많이 줄었습니다. 대출 금리와 정책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 거래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전세 거래량은 2019년도에 매매 거래량과 비슷한 양상으로 그래프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거래량은 다른 연도보다 오히려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매매 거래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9월 시점에 비교해 보시게 되면 2019년도 매매 거래량처럼 전세 거래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2020년도의 전세 거래량 그래프와 2020년도의 매매 거래량 그래프를 살펴보시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는 시점, 즉 2020년 10월, 11월 시점에 살펴보시게 되면 매매 거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전세 거래량은 오히려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와 22년도 역시 매매 거래량은 줄어든 반면에 전세 거래량은 다소 조금 늘어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2022년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전세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월세 거래량은 다른 연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세 사기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또 다른 영향은 전세 사기 영향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여서 대출 금리 부분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출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로 들어가기보다는 월세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전세 사기와 대출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는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살펴보았을 때 전세 거래량과 월세 거래량을 비교하면 점차적으로 전세 거래량은 줄고 월세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전세 거래량이 줄고 월세 거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갭 투자는 주로 전세를 끼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전세보다는 월세가 많아지게 되면 갭 투자 비중이 많이 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갭 투자 비중이 줄게 되면 인구 감소와 세대수 감소 그리고 월세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로 전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물론 4월에 선거가 치루어지겠지만 그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봤을 때 이런 지속적인 거래량의 감소는 앞으로 당분간 조금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을 때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는데 이때보다는 지금처럼 거래량이 감소해서 가격도 다소 떨어져 있을 때가 오히려 실거주 목적이라면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손품과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품왕 사이트를 통해서 매매, 전세, 월세 거래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